내란 특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수사기관이 비화폰 통신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안 조치를 강화하란 주문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한 걸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장도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란 특검이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들의 비화폰 내역을 전부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비화폰 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의 수첩을 확보한 겁니다. 수첩에는 VIP가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오늘 특검 조사에서도 수첩 내용을 인정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군 지휘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했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따르지 않았고 다만 보안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비화폰 내용만 삭제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건데 김 전 차장은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경위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했는지,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뒤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조금 줄 테니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강 전 실장 등 다른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변호사를 못 구할 테니 최 변호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틀 전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선 과거 여경이 국민을 지키다 다쳤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의 총기 지급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보안 조치 강화를 주문했고 비화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20분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건데 이는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 즉 사후 계엄 문건 서명 및 폐기 혐의나 체포 저지 지시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다.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난다. 나는 혼자 싸워야 한다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회를 대체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문건을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하지만 헌재는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건에 예비비를 확보해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관이 보고할 대상은 대통령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뿐 아니라 다른 군 간부들도 공통된 진술을 했다며 역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경찰 수뇌부에 경찰 배치를 설명하는 걸 봤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격려만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간첩 수사 업무 관련 일반적 지시를 하려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 역시 포고령 위반자들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하지 않았냐며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말에 믿기 어렵다는 표현을 쓴 건 모두 6차례. 당시 상황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 윤 전 대통령 말보다 부하들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파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불법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관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강변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핵심 참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자신도 계엄령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해 계엄법을 어겼다고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투입한 군 병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계엄 당일 투입 병력은 1,500여 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병력 철수 지시 시점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시간은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시점보다 2시간이나 늦습니다. 그때 한 3시경에 군 이제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은 3시경. 그때 처음. 2시 50분에 세이사에 정확하게. 네, 2시 50분. 윤 대통령은 군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환하게 불 켜진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는 날짜부터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8월 13일이 아닌 12일 오후 5시 반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저녁 7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7시 48분에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건은 의안 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으며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2월 3일 밤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